세종로 네 번째이자 마지막 탐방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북악산을 바라보는 이 느낌이 참 좋습니다. 양쪽으로는 도시 빌딩이 있는데 그 가운데 북악산이 딱 버티고 있고 밑으로 청와대와 경복궁 건물이 희끄무레 보이는 것이, 지금은 청와대가 경복궁 바로 뒤에 있고 정부종합청사의 각 부처가 수직으로 1층부터 쭉 들어서 있지만, 옛날에는 빌딩을 높이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경복궁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정부의 주요 부처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지금의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KT빌딩, 미국대사관, 교보문고 그 자리에 6조를 포함한 정부의 주요 부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조 거리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다시 북악산을 바라보면서 보면은 이 광장 한쪽에 세종대왕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순신 장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 지하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에 관한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세종대왕이 이순신 장군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고요. 밑으로는 두 분의 일대기를 잘 전시해 놓은 전시 공간이 지하에 있습니다. 이 지하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경영하는 미술관도 있고요. 미술관이 지하에 하나, 지상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 이야기, 그리고 충무공 이야기, 이렇게 두 개의 전시 공간이 있는데 그 전시 공간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왼쪽에 피아노가 하나 보이죠. 가끔은 여길 지나다 보면은 이런 풍경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잘하든 잘 못하든 젊은 사람들의 열정이 느껴지고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뒤에서 보고 여자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자분이더라고요. 자, 들어가 보면은 여기가 세종 라운지라고 불리는 곳인데, 여기서 세종 이야기, 충무공 이야기, 이 화살표 따라서 찾아가면은 웬만큼 머리 나쁜 사람 아니고는 이 화살표 따라가면은 찾을 수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갑니다. 자, 세종 이야기 지하로 내려와서 세종대왕에 관한 이런저런 전시물이 있고요. 촬영은 한참 촬영하는데 직원이 쫓아와가지고 동영상 촬영 안 된다고 해서 충무공 이야기는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공간에 가면은 제가 세종이나 이순신에 대해서 알 만큼 안다고 생각했는데도 또 이렇게 보면은 새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전시 공간은 그냥 한번 꼭 들러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세종문화회관 4층입니다. 4층에 보면은 세종문화회관이 자랑하는 파이프 오르간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층, 2층, 1층으로 내려가면서 각 계단과 복도에 이런 소소한 구경거리들이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 그 큰 극장에 꼭 연주회를 보러 오지 않아도 이렇게 4층부터 시작해서 로비와 계단을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은 구경거리가 꽤 있는데 평소엔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공연이 있는 날, 공연이 있는 시간에는 표를 안 끄는 사람도 연주회장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지만 이렇게 계단과 로비는 서성거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틈 타서 들어와서 이런 작품들 감상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2층에서 내려다본 1층,
가운데 티켓 박스를 중심으로 왼쪽에 미디어 아트 전시 작품이 있고요. 오른쪽에도 미디어 아트 작품이 있습니다. 두 개가 다 현악기를 형상화한 것 같은데 세종문화회관 그 대극장의 1층 티켓 박스 양쪽으로 비디오 아트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문화회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자, 교보문고와 KT빌딩은 지금 이제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요즘에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이 건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살펴볼 것은 지금 미국 대사관하고 그 옆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두 건물을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안 그런데 정면에서 보면 두 건물의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높이도 똑같고 좌우 사이즈도 똑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최초의 쌍둥이 빌딩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건물은 미국 대사관이니까 미 합중국의 관리하에 수십 년간 있었고 왼쪽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그전엔 문화체육관광부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리를 받았고 하나는 미국 정부의 관리를 받다 보니까 서로 다르게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왼쪽 건물은 앞뒤로 확장을 해서 이 건물의 두께는 다릅니다. 그러나 높이와 좌우 폭은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쌍둥이 빌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역사박물관 들어가면은 눈에 띄는 게 이겁니다. 70년대 초까지 이런 차가 굴러다녔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딱 한 대가 굴러다닌다고 합니다. 저게 남자 셋이 들으면 들리는 차였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는 시발차입니다. 욕이 아니고 시발점 할 때 그 시발입니다. 최근에 학생들이 어휘력이 떨어져가지고 선생님이 어떤 사건이 무엇의 시발점이 되었다 하니까 선생님이 욕했다고 투서했다는 애들이 있는데 걱정거리고요. 자, 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박물관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역사상 박정희 시대가 가장 길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기록물이 꽤 깁니다. 많고 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박물관은 정치바람을 좀 탑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박정희 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래서 정치바람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안 탔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의 다양한 그 역사적 사건과 자료들이 재미있게 전시가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다만 5개 있는데 수출 1,000억 불 목표, 박정희 시절에 1,000억 불 목표한 적 없습니다. 100억 불 목표였습니다. 70년대 내내 우리나라 수출은 71년인가 2년에 10억 불을 돌파했기 때문에 1,000억 불을 꿈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박 대통령은 입버릇처럼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캠페인일 수도 있고 실제로 국민들에게 비전을 심어줬다고 할 수도 있는데 항상 이런 얘기했습니다. 대망의 80년대가 되면 70년대 중후반의 이야기입니다. 대망의 8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는 수출 100억 불, 국민소득 1000불을 달성해서 중진국 상위권의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비전을 계속 이야기를 했죠. 1,000억 불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일부러 그랬는지 실수로 그랬는지 몰라도 전시물에 오류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면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측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출 1,000억 불은 김대중 정권 시절에 돌파했으니까 박정희 이후에 전두환 7년, 노태우, 김영삼 5년 하고 김대중 시절에 1,000억 불이 넘었습니다. 이게 74년, 5년 이때부터 100억 불 수출, 국민소득 1,000불 이 캠페인이 나왔는데 실제로 100억 불은 77년에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말쯤에 수출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 정해져서 행사를 하고 뭐 몇억 불 수출의 탑 이런 거를 기업에 수여하고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그 해에는 100억 불 수출이 돌파하는 그날을 임시로 수출의 날로 기념식을 삼아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계속해서 박 대통령이 부르짖던 100억 불 수출이 대망의 80년대가 되기 전에 3년 전인 77년에 달성되는 그런 나름 감격스러운 행사였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아마 그때 수출의 날 행사 때 애국가가 뭐 함께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고, 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8층으로 올라가면 이런 전망대가 나타납니다. 북악산, 경복궁 한눈에 볼 수 있는 괜찮은 전망대고, 요 넓은 공간은 의정부터입니다. 여길 발굴을 해가지고 그 흔적을 이렇게 잘 보존해 놨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도 보입니다. 잠깐 그 대통령 이상한 분이 되는 바람에 관광지가 됐는데 이제 다시 대통령 관저로 아마 올해 안에,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 용산에서 이쪽으로 이전을 마친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릴 것 같습니다. 자, 가까이는 북악산이 보이고 그 뒤로는 북한산이 보이고요. 이건 인왕산이고 정부종합청사, 그리고 정부종합청사의 왼쪽은 외교부 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청사와 정부종합청사 사이는 그림에서 보시듯이 복도로 2층 복도로 이어져 있고 세종문화회관까지 이렇게 쭉 둘러볼 수 있는